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합니다. 은행보험사는 최대 5조 원의 규모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부실 사업장의 가격 거품을 꺼트린 뒤 뉴머니를 수혈해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사업 우선순위를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무의 이 같은 조치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지 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내 대표 수출주들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데다가 저PBR 업종 등에 대한 밸류업 수의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주, 조선주, 라면, 식품주들 상승세 좋기 때문에 수출주 관련 흐름들에 대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종목 찾고 계신가요? 그럴 땐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김쌤 고수님과 같이 하는데요.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오늘은 월요일 날에 이제 열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휴장 같은 날이 아니었나. 그만큼 참 재미가 없고 지루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의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가는 기업은 계속 가고 상승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라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시장 정말 어렵다. 난이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도 오늘 이제 공격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이제 공략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또 수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근데 휴장이 하필이면 CPI 지표 발표도 있는 그 주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잘 대응하자. 이게 오늘 시장의 저희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중에 시세가 나온 쪽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싶으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오늘은 이제 비중을 조금은 이제 축소를 했었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비중을 축소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그럼 내려가나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죠. 수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장 중후반부에 조금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현금화를 좀 해놨던 부분을 내일 장 중후반부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다음날 휴장 때문에 가격의 조정이 혹은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조정을 이용해야지만 우리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 더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종목별로 대응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수요일에 CPI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김쌤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수님께서 4월 26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HB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 6,000원에 매수 신호 주셨고요. 무려 25%대 수익률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1차에 6,600원, 2차에 7,500원이었는데요. 자, HB솔루션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어떻게 25% 상승률 기록할 수 있었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B솔루션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HB솔루션은 OLED 장비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OLED 하면 이번 쪽은 지난주, 지지난주 어떤 기업이 떠오르죠? 바로 애플이 떠오를 겁니다. 애플이 이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OLED라고 하는 섹터가 다시 이 화두에 오른 상황, 더욱이 그 전주에 이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혹은 아바코라고 하는 기업이 중국의 BOE에 8.6세대 디스플레이 이 증착 장비를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OLED 장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6,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매수 진입을 했냐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루에 캔들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입니다. 자, 캔들의 몸통과 꼬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꼬리가 길면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긴 날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횡보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횡보를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OLED 장비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 더욱이 지금 애플이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출시한 제품이 뭐죠? 바로 아이패드 OLED입니다. 여기에 아이폰 16 버전에 또 AI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의 모바일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바로 갤럭시 S24의 흥행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이제 OLED의 면적들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바뀐 차량들 보면 안에 대다수의 이제 이 화면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그 화면들이 모두 OLED로 지금 탑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볼 때 자꾸 반도체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기존의 백색 가전 여전히 수요가 좋았습니다. 그 백색 가전에 많이 들어가는 패널 OLED이기 때문에 OLED 장비 쪽은 저는 꼭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대신에 이제 이 전고점 부분은 이제 한 번에 넘어갈 거냐 말 거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목표가를 전 고점 7,500원대 영역을 좀 드렸는데 일단 7,500원 그 이상으로 지금 강하게 시세가 나오지 않고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 조정이 거래량이 지금 없는 조정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라는 것은 여전히 OLED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만 더 붙게 되면 한 번 더 7,500원 혹은 8,000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HB솔루션 뭐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신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셔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2차 목표가인 7,500원 구간에서 25% 수익을 보긴 했지만 조금 더 갈 수 있다, 8,000원대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께서 공략해 주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4월 29일에 공략해 주셨던 금양그린파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15,500원에 매수 사인 있었고요. 14%대 수익률 보고 매도를 하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1차가 16,500원, 2차가 17,300원이었는데요. 자, 금양그린파워 종목 조금 더 힘이 남아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금양그린파워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냐? 태양광 쪽 일도 하고 해상풍력 쪽의 일도 지금 같이 하는 기업인데 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사실은 이렇다 할 시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의 1년에서 1년 반 동안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 하단부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여기에 이제 더 좋은 모습이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줄어든 상황 속에 상승에 어떤 제한이 걸린 상황. 하지만 AI 생태계가 확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전력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양그린 파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원자력 이쪽은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지만 태양광도 하면서 해상풍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만 해서 잘하는 기업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좀 탈도 많게 만드는 좀 인물이다 보니까 태양광만 하는 혹은 이 해상풍력만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금양그린 파워를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은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물려있던 분들의 매도 물량이 이제 시장에 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짧게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대신에 이 고점이라고 하는 17,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레벨업을 해줄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양그린파워 지금보다도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아닌 1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는 그 순간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주가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금양그린파워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혹은 에너지 자원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해상풍력, 태양광 사실은 AI는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그들은 3년 뒤에 5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천연가스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금양그린파워 혹은 해상풍력, 태양광을 좀 길게 보시고 조금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천연가스 쪽이 아닌가라는 힌트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그린파워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14%대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17,500원 부근이 넘어간다면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종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주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도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온트레이딩 AI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김쌤 고수님과 같이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에 이어서 세나의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세나가 공략해준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 실적 65점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21조 2천억 원이 나왔고요. 모멘텀적으로도 65점 나왔습니다. AI의 속도전에 좀 돌입을 했고 이번에 증권가 호평 속에서 5월 동안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차트적으로는 70점, 수급은 65점 나왔는데요.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가 65점 나왔습니다. 자, LG전자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가 저와 같은 생각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저도 LG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딱 세 가지를 근거로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 실적에 전장 쪽에 대한 부분보다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 그러니까 백색가전에서 여전히 LG전자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입증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고평가가 되었다, 혹은 낮은 위치에 있는 거에 따라서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LG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움직이는 상승률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LG전자의 수급 화면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LG전자의 수급 화면을 딱 띄워놨는데 어디가 많죠? 금융투자 많죠? 그리고 연기금도 많죠? 자, 그런데 저는 금융투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는 오늘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 그래도 내일 당장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주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매매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연기금과 투시는 조금 다릅니다. 연기금과 투시는 한 번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매수의 연속성이 조금은 길게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LG전자라는 기업의 연기금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투신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동안 LG전자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을 때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안 들어와도 이제는 연기금과 투신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약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시간이 굉장히 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에게 더 적합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첫 번째 종목으로 LG전자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추천해준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CJ ENM인데요. 자, 이 종목 실적 70점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10조를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적으로는 65점 양호한 점수 받았고요. 자, 차트적으로도 65점 나왔습니다. 수급 70점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65점, 종합점수 67점 나왔습니다. 오늘 엔터주 많은 주들의 하락이 있었는데 우리 CJ ENM은 괜찮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같은 컨텐츠 기업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번 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사실 이제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혹은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혹은 티빙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의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트리거가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엄청나게 대흥행을 한 작품들이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한 다음에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의 연속성을 우리가 다가오는 2분기에 한 번 더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일단 CJ ENM 좋은 실적 나오고 나서 어떤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이 티빙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이 리포트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티빙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나의 선택이 너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굉장히 많아서 LG전자도 사고 CJ ENM도 살 수 있고 또 이제 다음 종목군들도 이제 살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정된 자금으로 트레이딩 하기에 저는 CJ ENM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 컨텐츠사를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제 세나의 선택에 저는 대형주 LG전자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 CJ ENM은 다소 아쉽다. 너무 이제 대형 제작사 말고 중소형 제작사에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CJ ENM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2분기의 실적도 확인해보고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선택한 세 번째 마지막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실적은 75점, 가장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자, 2023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3조 4천억 원이 나왔고요. 또 모멘텀적으로는 70점 나왔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70점, 수급 또한 65점 나왔는데요. 기관이 4거래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75점으로 종합점수 71점, 오늘 가장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우리 LG전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미래에셋증권 중에 누가 좋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미래에셋증권 또한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 증권과 은행 쪽에 어떤 공포감을 줬던 것은 ELS였었거든요. 근데 ELS가 생각보다 잘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은 PF 쪽에 대한 공포를 다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다른 증권사보다 아직까지 실적이 그다지 높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다른 증권사 대비 PF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도가 가장 낮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안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래에셋증권 혹은 이제 이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지수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지만 수급 밸류 프로그램 끝났다 해도 은행주들은 52주 신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한 이 증권주들은 여전히 저는 이제 트레이딩 가능하다. 대신에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다소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미래에셋 증권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과 함께 세나의 종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희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 또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또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자,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빠르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딱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일본 관광객 혹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은 화장품과 면세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체크를 해보면 환율의 수혜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화의 약세, 엔화의 약세, 위안화의 약세, 당연히 우리나라도 일본 혹은 중국에 많이 가듯이 중국인들이 혹은 일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놀러 오고 있다라는 부분, 당연히 놀러 올 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겠죠. 오셔서 이제 화장품도 소비를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 가서 굉장히 재밌게 논다라고 합니다. 그 기업의 실적이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더니 전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지금 3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주가 오늘 지수 하락 시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조정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주면 이 기업은요 굉장히 또 강한 시세가 날 수 있고 오히려 주도주가 쉬어갈 때 중국 소비주 쪽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HB솔루션 25%대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한 번 더 7,500원에서 8,000원까지 가격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세나의 선택으로 급반등세가 지속되는 LG전자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님의 히든 종목 해외 관광객 증가 수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김쌤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